아침부터 지금까지 휴대폰이 불타고 있어요. 카카오톡 단톡방 메시지가 미친 듯이 올라와서 읽을 수가 없네요. 지아씨, 이것 좀 보세요. 0.2달러, 즉 1파이에 약 270원 정도라는 거예요. 한국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전체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2019년부터 매일 알람 맞춰가며 번개 버튼 누르고 비밀 구절을 집문서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오픈 메인넷 가격이 CU 편의점 생수 반병값이라뇨. 이러다 우리 형제들 진짜 시간 부자, 시간만 낭비한 사람 되게 생겼네요. 도대체 구조대, 본전 회복은 언제 오는 겁니까? GCV 몇만 달러 부르면서 행복회로 돌리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0.2달러면 코어팀이 몇 년 동안 우리를 호구 취급, 스캠한 거 아니에요? 다들 엄청 허탈해하고 있어요. 동철 씨, 일단 물부터 한 모금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자고 일어나면 앱 열어서 바로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생기길 바라는 복권 당첨자의 눈으로 0.2달러를 본다면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딱 일주일 동안 20%의 성장세를 동반한 이 0.2달러라는 가격은 실물 경제에 엄청나고 견고한 신호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수백억 개의 파이가 유통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작 가격이 10달러나 100달러처럼 허황되게 펌핑된다면 쏟아지는 덤핑, 매도 압력 때문에 시장은 즉각 붕괴할 것입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이 단계에서 0.2달러라는 숫자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튼튼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온갖 비난 속에서도 왜 지난주 내내 가격이 묵묵히 20%나 계속 올랐는지 아시나요? 바로 다가오는 3월 12일 생태계에 진짜 초대형 폭탄이 터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분산형 거래소인 파이덱스가 공식적으로 글로벌 출시됩니다.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파이덱스요? 탈중앙화 거래소? 그럼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산부터 대구까지 우리 형제들은 이번 달에 파이가 업비트에 상장돼서 바로 원화로 바꾸고 은행 계좌로 출금할 수 있다고 난린데 대형 거래소에 올라가야 자본가들이나 투자펀드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가격을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파이덱스니 뭐니 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파이 캐는 노인정 어르신들이 덱스니 탈중앙화니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업비트에 안 올라가면 유동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니콜라스 형님이 또 시간 낭비하게 하려고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동철 씨처럼 의심하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철 씨,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그저 아무 가치 없는 코인 하나 틱 만들어 놓고 돈 찔러 넣어서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시킨 뒤 사람들이 사고 팔며 서로 설거지, 폭탄 돌리기 해서 이익만 챙기게 하려 했다면 코어팀은 2021년에 이미 그 일을 끝냈을 겁니다. 2026년인 지금까지 묵묵히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었겠죠. 중앙화 거래소, 즉 CEX에 상장한다는 것은 당신의 금괴를 은행 금고에 전부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팔고 싶다고요?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당신 자산은 다 날아갑니다. 거래소가 갑자기 계좌를 동결하고 출금을 막으면 당신은 모니터만 보며 울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 오래 하셨으면서 FTX 파산 사태나 예전 국내 거래소들의 사고를 벌써 잊으셨나요? 기억하죠. 그때 코인 투자자들 적금 통장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데요. 한강 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 업비트는 보안도 최고고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적어도 거기 올라가면 매도 버튼 하나만 다다닥 누르면 원화가 바로 국민은행 계좌로 꽂히고 마음 편히 삼겹살에 소주 마시러 갈 수 있잖아요. 지아 씨가 말하는 그 파이덱스라는 건 어떻게 굴러가길래 초대형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까? 혁명적인 차이는 웹3의 핵심 철학에 있습니다. 이번 3월 12일에 출시되는 파이덱스는 어떤 사기업이 장부를 조작하는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100% 자동으로 운영되며 파이 블랙체인 위에서 직접 실행되는 거래소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거래소 계정을 만들 필요도 없고 신원 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신분증을 낼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지갑에 파이를 입금할 필요도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파이 브라우저를 열고 당신만이 24개의 물리적 비밀 구절을 쥐고 있는 비수탁형 지갑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파일을 직접 USDC, USDT 또는 다른 디지털 자산과 교환하는 겁니다. 자금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먹는 중개자 없이 계약 프로토콜을 통해 구매자의 지갑에서 판매자의 지갑으로 직행합니다. 니콜라스 박사를 포함해 그 누구도 당신의 자금을 묶어둘 권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금융 자유의 정의입니다. 듣고 보니 쏠깃하네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가 관리해야지 악당한테 생선을 맡길 순 없죠. 하지만 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중개자도 없고 유동성을 공급할 거래소 사장님도 없다면 주문을 체결할 진짜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를 들어 딱 3월 12일에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1만 파이를 파이덱스에 던져서 달러로 바꾸려는데 누가 저한테 달러를 주냐고요? 거래소에 수십억 달러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귀신한테 파나요? 설마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체결된다고 하진 마세요. 그럼 어느 세월에 팔겠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덱스 시스템에서는 일반 주식시장 같은 매수, 매도 호가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AMM이라는 자동화된 마켓메이커라는 기술을 사용하죠. 이 기술은 유동성 풀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의 파이오니어들, 즉 커뮤니티 자체가 자산을 모아 만든 거대한 공동 보물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 화폐를 가진 투자자가 파이를 매집하고 싶으면 이 풀에 USDC를 넣습니다. 동철 씨처럼 파이를 가지고 있고 USDC로 팔고 싶은 사람은 풀에 파이를 넣으면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USDC를 당신의 지갑으로 빼줍니다. 교환 가격은 그 시점의 수요 공급 알고리즘에 의해 100%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거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동성 풀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슬리피지, 가격 미끄러짐은 낮아지며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 유동성을 제공하려고 기꺼이 자신의 자금과 파이를 그 공동상자에 묶어둔 사람들, 유동성 공급자가 발생한 거래 수수료를 전액 나눠 갖게 됩니다. 파이덱스는 평범한 파이오니어들을 거래소 주인으로 만들어 수동적 수익을 얻게 해줍니다.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가 CEX 거래소 뒤에 있는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대신 말이죠. 아하,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사장들 배 불려주는 대신 우리 커뮤니티 형제들이 직접 시장을 열고 서로 사고 팔고 직접 딜러가 돼서 수수료를 나눠 갖는다는 거죠. 슬슬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잠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처럼 1파이에 0.2달러인 상황에서 파이덱스가 열리면 첫날부터 덤핑 물량 쏟아져서 유동성이 바닥나고 박살나지 않을까요? 장담하건대 밖에 형제들 80%는 스왑 버튼에 불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현찰 챙기려고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던질 겁니다. 다들 팔려고만 하면 누가 사겠어요? 동철 씨가 우려하시는 대규모 덤핑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린 대중의 심리는 당장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코어팀의 아주 천재적인 한 수를 잊으셨군요. 바로 파이 락업, 잠금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파이 전부를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파이덱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자산을 헐값에 파는 대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볼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0.2달러라는 가격은 특히 GCV를 추종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고, 지아 씨가 말 안 했으면 제가 말할 뻔했어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에 있던 GCV 31만 4,159달러 지지 모임들이 요즘 싹 조용해졌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0.2달러는 파이오니어들의 노력을 모욕하는 거라면서요. 솔직히 1파이에 31만 4천 달러를 외치는 건 너무 행복해로 심하게 돌린 망상이죠.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팟캐스트 시청하시는 형제님들 아래 댓글 좀 달아보세요. 여러분은 0.2달러를 인정하는 현실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신성한 31만 4,159달러를 강력하게 믿는 신앙파입니까? 재미로 댓글 달아서 어느 쪽이 더 압도적인지 한번 봅시다. 인터넷에서 계속 싸우다간 머리만 아프니까요. 곧 3월 12일이 코앞인데 현실 좀 직시합시다, 형제들. 자, 보시다시피 커뮤니티 내의 의견 분열이 아주 뚜렷합니다.
왜 0.2달러가 훌륭한 수치이고 314만 1,059달러가 현 시점에서는 신기루인지 제가 수학과 거시경제 데이터로 설명해 드릴게요. 파이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입니다. 현재 실제 유통량을 대략 수십억 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1파이당 가격이 314만 1,059달러라면 파이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커집니다. 그것은 비논리적이며 모든 금융 법칙을 파괴하는 겁니다. 반면 0.2달러라는 가격은 현재 유통량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이 매우 안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며 외부 자금을 생태계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집니다. 거금이 터질 만큼 과대평가되지도 않았고 쓰레기가 될 만큼 너무 낮지도 않죠. 0.2달러는 파이덱스의 자유시장이 작동을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균형점입니다. 수학적으로 분석하시니 저도 슬슬 납득이 가네요. 시가총액, 마켓캡 이야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 얘기는 접어두고 전 더 현실적인 게 걱정됩니다. 다가오는 3월 12일 그 파이덱스라는 게 공식 오픈하면 한국, 중국, 베트남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휴대폰을 들고 스왑 버튼을 누를 거잖아요. 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까요? 코인판에서 네트워크 마비되는 거 하루 이틀 봅니까? 꼭 시장이 뜨거워져서 팔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버벅거리고 빙글빙글 돌기만 하죠. 그러다 다시 부드럽게 접속될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있고요. 코어팀이 이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할 슈퍼 서버라도 준비했대요. 동철 씨, 또 웹2의 사고방식, 즉 중앙집중식 서버 시스템의 사고방식으로 블록체인을 평가하시네요. 파이 네트워크의 전력망은 캘리포니아 본사에 있는 서버 몇 대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수십만 개의 노드의 힘으로 구동되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며 최고의 노드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에만 3만 5천 개가 넘는 노드가 연중 무휴 24시간 돌아가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따, 3만 5천 개나 되나요? 요즘 서울 PC방 형님들도 노드 돌리려고 워크스테이션 사모은다더니 진짜였네요. 그런데 노드가 많으면 3월 12일에 뭐가 해결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동철 씨가 걱정하는 네트워크 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각각의 노드는 검열소이자 초고속 회계장부와 같습니다. 파이가 사용하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은 이 노드들이 단 몇 초 만에 통신하고 거래를 확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천만 명이 파이덱스에 몰려들어도 그 거래들은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노드 네트워크, 그중 핵심은 한국의 3만 5천 대 슈퍼 워크스테이션에 의해 분산되어 병렬로 처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무한대로 확장되도록 설계되었어요. 노드가 많을수록 네트워크는 더 견고해지고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의 평균 파이 락업 비율은 3년 주기로 80%에 달합니다. 즉 3월 12일에 실제로 거래할 수 있게 풀리는 파이의 양은 화면에 보이는 잔고보다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덤핑 압력은 통제되고 네트워크 파워는 차고 넘칩니다. 제가 파이덱스 출시일이 당신이 지금까지 본 어떤 CEX 상장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노드가 3만 5천 개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기네요. 역시 우리 민족은 뭘 하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마요. 그런데 지아씨, 요즘 부산 쪽 카페에서 형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노드 얘기나 덱스 얘기가 아니에요. 비공개 단톡방 같은 데서 파이 계정을 엄청 사고 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6, 7년 기다렸는데 고작 0.2달러라니 헐값이네. 그냥 계정 팔아서 그 돈으로 소주나 마셔야겠다. 이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KYC가 1년 내내 안 풀리니까 지쳐서 장외 브로커들한테 입도매 헐값으로 넘겨버리고 있어요. 전 이게 너무 걱정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암시장에서 계정을 투매하면 프로젝트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코어팀은 왜 KYC를 이렇게 오래 묶어둬서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을 부린 거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걸까요? 동철 씨, 부산이든 전 세계 어디든 간에 계정 장외 거래는 사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입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인내심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 파이 계정을 사고 팔려는 분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자살행위입니다. 2026년 현재 코어팀의 부정행위 적발 AI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단순히 아이디나 얼굴만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 행동, IP 주소, 기기 지문, 심지어 계정의 이동 경로까지 싹 다 분석합니다. 갑자기 주인이 바뀌고 기기가 바뀌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계정은 즉시 섀도우밴 목록에 올라갑니다. 3월 12일 파이덱스가 열리면 그 계정들은 청산, 베이마오 될 것입니다. 즉 지갑 안의 파이가 완전히 소각되어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사는 사람은 억울하게 돈만 날리고 파는 사람은 눈앞의 푼돈 때문에 평생의 기회를 날리는 거죠. 그렇게 심각해요? 어쩐지 며칠 전에 해운대 아는 형님이 1만 파이짜리 계정 샀다가 다음날 아침에 로그인 했더니 정책 위반 계정이라고 뜨면서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진짜 소탐대실이네요. 그럼 KYC가 묶인 건 어떡하나요? 번개 버튼 한 번도 안 거르고 눌렀는데 신원 확인해서 막힌 충성스러운 유저들도 속이 타들어갈 텐데요. KYC 문제로 인한 억울함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2026년처럼 오픈 메인넷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자금 세탁 강지, AML에 대한 국제 법적 규정 준수 기준이 극도로 엄격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코어팀 입장에서는 대량의 가짜 계정이나 봇 계정을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아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중인 계정들은 보통 데이터가 흐릿하거나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검증인들, 밸리데이터들이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인내심은 파이덱스에 진입할 때 100% 합법적이고 깨끗한 파이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브로커들한테 계정을 팔아넘겨서 사기꾼 손에 모든 걸 잃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아씨. 한 속이 들으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드네요. 자회로 계정 몇 개 더 사보려던 생각은 깔끔하게 접어야겠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제 지갑을 꽉 쥐고 있고 1파이당 0.2달러에 3월 12일 파이덱스가 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이를 팔아서 달러나 원화로 챙기는 것 말고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돈을 낳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갑에 가만히 모셔두기만 하면 그냥 화면상의 숫자일 뿐이고 지금 당장 팔자니 가격이 좀 아쉬우니까요. 방금 20% 상승의 물결을 제대로 타먹을 기발한 방법 없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 투자 마인드를 가진 파이오니어들에게 진짜 금광에 대해 말씀드릴 때군요. 아까 유동성 풀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굳이 파이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동철 씨가 파이 일정량과 그에 상응하는 USDC를 파이덱스의 풀에 예치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전 세계 누군가가 이 거래상에서 스왑을 할 때마다 거래소가 약간의 수수료, 예를 들어 0.3%를 떼는데 그 수수료 전체가 동철 씨 같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됩니다. 파이 수량을 그대로 지키면서 매일 파이와 달러로 수동적 수익이 지갑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웹3의 고래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오호라, 이거 새롭고 구미가 댕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주인이 돼서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서 자릿세, 수수료를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파이를 팔 이유가 없네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돈을 벌어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아 씨의 이 전략 어때요? 기가 막히죠? 유익하다면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하세요. 3월 12일이 되면 지아 씨가 라이브 방송 켜서 파일을 유동성 풀에 넣고 매일 원화 버는 방법을 하나하나 손잡고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막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장담하는데 기회는 아는 사람한테만 오는 법입니다. 참, 생각난 김에 아래에 나는 진정한 파이오니어다 라고 댓글 달아서 분위기 좀 띄워봅시다. 맞습니다, 동철 씨. 커뮤니티의 지지가 저희가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보셨다시피 지난주 파이 가격이 20% 상승했을 때 유동성 공급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거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0.2달러라는 가격이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모두가 자신있게 생태계에 참여해 그저 쳐다만 보는 가짜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상품과 통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높은 수익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파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할 때 비영구적 손실, impermanent loss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다행히 파이처럼 락업 비율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시장의 다른 잡코인들에 비해 가격 변동이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비영구적 손실이니 변동성이니 하니까 또 살짝 쫄리네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거나 사기꾼들한테 헐값에 파는 것보다는 파이덱스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전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지아씨,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요즘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AI니 딥페이크니 말이 많잖아요. 어제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니콜라스 박사랑 똑같이 생긴 사람한테 영상통화를 받았는데 어떤 지갑 주소로 가스비를 입금하면 파일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대요. 이게 뭡니까? 코어틈이 덱스 출시 기념으로 보너스 이벤트라도 하는 건가요? 왠지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동철 씨, 방금 무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니콜라스 박사나 코어팀의 그 어떤 멤버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파이어니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라거나 가스비를 내라거나 24개 비밀 구조를 묻는 일은 없습니다. 동철 씨가 본 그 영상, 그 얼굴, 그 목소리 전부 2026년 최신 딥페이크 AI가 만들어낸 조작물입니다. 해커들은 니콜라스의 옛날 영상 데이터 몇 분어치만 알고리즘에 넣으면 진짜처럼 말하는 가짜 니콜라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 동철 씨 개인정보를 미리 털었다면 동철 씨 이름까지 정확히 부를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밑에 달린 링크 안 누르길 천만다행입니다. 파이덱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으니 3월 12일 거래를 최우선으로 처리받으려면 이 지갑으로 100파일을 보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다들 마음이 급하니까 솔깃한관하죠. 하마터면 해커놈들한테 100파일을 고스란히 바칠 뻔했네요. 그런데 AI가 얼굴까지 완벽하게 위조한다면 우리 형제들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블록체인은 보안이 철저하다면서 왜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기술 계층에서 안전하지만 인간은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해커들은 파이의 소스 코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조급함과 탐욕이라는 심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파이덱스가 출시되면 구글, 트위터, 카카오톡 등의 진짜 파이덱스와 똑같이 생긴 가짜 피싱 링크들이 수없이 쏟아질 겁니다. 만약 실수로 그 가짜 웹사이트에 24개 비밀 구조를 입력하는 순간 단 1초 만에 7년 동안 모은 파이가 도둑의 지갑으로 청산, 즉 증발되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되찾아줄 수 없어요. 돈이 이미 익명 지갑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서울경찰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정말 문 밖을 나서면 강도요, 인터넷 켜면 사기꾼이라더니. 아까 말씀하신 악성 스마트 계약이란 건 또 뭡니까? 전 덱스를 쓰면 무조건 100% 안전한 줄 알았는데요. 공식 거래소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환경에서는 누구나 가짜 앱이나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연결해서 무료 파이 에어드랍을 받으세요 라며 속일 수 있죠. 당신이 지갑에서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실제로는 그 악성 계약이 언제든지 당신 지갑의 모든 자산을 빼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노린 아주 교묘한 덫입니다. 2026년의 환급률을 기억하세요. 오직 공식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파이덱스에 접속할 것. 파이 지갑 외에 어떤 웹사이트에도 절대 24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 것. 그리고 출처를 모르는 이상한 스마트 계약은 절대 승인하지 말 것. 휴, 저는 안 할랍니다. 이제 누가 파이 준다, 선물 준다 해도 다 거절할 거예요. 제 파이지가 목숨만 건져도 승리한 거죠. 그런데 지아씨, 지금까지 계속 기술 얘기, 거래소 얘기만 하다 보니까 뭔가 아직 뜬구름 잡는 느낌이에요. 0.2달러가 실질 가치라느니 파이가 미래의 화폐라느니 하시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고 싶고 롯데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고 싶고 아니면 그냥 차에 기름을 넣고 싶을 때 사람들이 파이를 받아주나요? 덱스에서 이리저리 바꿔서 원화로 출금해야만 쓸 수 있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파이가 실생활에 들어왔다면서요. 우리 한국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철 씨는 요즘 휴대폰 화면만 보면서 0.2달러 확인하느라 바깥 세상을 못 보셨나 보네요. 서울 한복판 화려한 강남에만 해도 카페, 미용실부터 고급 고깃집까지 파이 결제 환영, 파이 네트워크 억셉티드 간판을 내건 매장이 200곳이 넘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당장 지난주에 저도 동대문 쪽에 있는 대형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QR코드를 찍어 단 3초 만에 파이로 전액 결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거래가 빠르고 카드 수수료도 안 나가며 파이 가치도 구종이 오르는 추세라 현금보다 파이 받는 게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치과 치료비도 파이로 낼 수 있다고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까 그 0.2달러 기준으로 치나요? 아니면 매장마다 사장님 마음대로 부르는 게 값인가요?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된 금융 오라클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실제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철 씨가 먹고 싶은 냉면이 10,000원이면 매장의 POS 시스템이 0.2달러 환율에 맞춰 자동으로 약 37파이로 계상해 줍니다. 동철 씨는 파이 지갑을 열고 QR코드를 스캔한 뒤 확인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못지않게 아주 편리하고 빠릅니다. 심지어 제주도에는 해외 파이오니어 관광객들을 위해 파이 결제만 받는 전기차 렌트 서비스도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물 생태계입니다. 파이는 투기꾼들이 장난치는 거래소에 처박혀 있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물 경제를 순환하는 혈액이 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당신이 파이로 커피 한 잔을 살 때마다 당신이 가진 파이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거래소에 가서 파이를 팔아 원화를 챙기고 다시 그 원화로 물건을 사는 대신 파이를 직접 들고 가서 물건을 사는 거네요. 거래소 수수료도 아끼고 번거롭지도 않고 게다가 내가 캐는 코인의 가치까지 올려준다니. 지아 씨 말을 들으니 이제 확신이 생기네요. 0.2달러라는 기준이 절대 낮은 게 아니라 저나 지아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준점이었어요. 만약 진짜 1파이에 31만 4천 달러라면 냉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 파이를 소수점 몇십짜리까지 쪼개야 할 텐데 그렇게 잔돈이 나오면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동철 씨. 실용적인 화폐란 일상 거래에 적합한 액면가를 가진 화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2026년 법정 화폐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량과 방대한 생태계를 갖춘 파이 네트워크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들은 노드수뿐만 아니라 상품 소비 커뮤니티 구축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이후 파이덱스가 더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면 한국의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수천 개의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하철 자판기부터 CGV 영화 티켓까지 파이가 쓰이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짜릿하네요. 스탠퍼드 과학자들의 안목이 남다르긴 하군요. 천천히 가지만 벽돌처럼 단단하게 짓고 있어요. 자, 그럼 다가오는 3월 12일 결전의 날 전 세계가 파이덱스로 몰려들고 파이 결제 매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만 짚어서 짧은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주세요. 지아 씨 지식이 너무 방대해서 이것저것 듣다 까먹고 일 그르칠까 봐 겁납니다. 좋습니다. 동철 씨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3월 12일 디데이를 앞두고 생사가 걸린 체크리스트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꺼내 적으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메인넷 지갑 점검입니다. 24개 비밀 구절을 종이에 백업해서 금고나 안전한 곳에 보관했는지 확인하세요. 해커가 쉽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이메일, 아이클라우드, 휴대폰 메모장에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이 24단어를 잃어버리면 파이 전체를 잃는 것이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했죠. 3장이나 복사해서 한 장은 고향 어머니께 맡기고 한 장은 적금 통장 사이에 끼워뒀어요. 또 다른 건요? 둘째, 파이 앱에서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녹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8번 단계, 메인넷으로 잔액 마이그레이션, 이동입니다.
열심히 채굴해놓고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소가 열려도 지갑은 텅 비어 있어서 남들 돈 버는 것만 구경하게 될 겁니다. 셋째, 가스비로 쓸 소량의 잠금 해제된 파이를 준비하세요. 파이 네트워크의 가스비는 1회 거래당 0.01파이 정도로 매우 저렴하지만 지갑에 파이가 100% 3년 락업에 묶여 있다면 파이 덱스에서 스왑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락업 주기에는 잠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세요. 아하, 어쩐지 제가 100%로 잠가버렸는데 다음 주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덱스 쓸 때 보안은 어떻게 하죠? 넷째, 절대적으로 파이 브라우저 내에 공식 주소를 통해서만 파이 덱스에 접속하세요. 문자 메시지나 SNS 광고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시스템에서 지갑 연결을 요구하면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만약 24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파이덱스는 파이 브라우저 지갑 메커니즘을 통한 거래 서명만 요구할 뿐 한 번 지갑을 열면 비밀번호를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화면에 춤추는 숫자나 매도를 부추기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소비를 위해 헐값에 원화 몇 푼 받고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이 생태계 내에서 지출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수동적 소득원을 구축하시겠습니까? 지아 씨, 이 체크리스트는 수천 달러짜리 가치가 있네요. 다 듣고 나니 오늘 아침처럼 안절부절 못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는 말이 딱 맞네요. 한국 파이오니어 형제 여러분, 다들 잘 적어두셨나요? 오늘 지아 씨의 조언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하시면 잊지 말고 아래에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특히 다가오는 3월 12일 파이덱스가 공식 오픈하자마자 가장 빨리 알림을 받고 우리와 함께 실전 투자에 뛰어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씨.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은 전 세계가 파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해입니다. 더 이상 의심받는 휴대폰 채굴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용자가 많으며 실생활 활용도가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0.2달러 가는 가격이나 파이덱스 출시는 첫 번째 주춧돌일 뿐입니다. 니콜라스 박사와 코어팀의 비전은 그보다 훨씬 멉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노력이 인정받고 알고리즘에 의해 공정하게 보호받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0.2달러든 나중에 2달러, 20달러가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날까지 함께 끈기 있게 버텨왔다는 겁니다. 처음엔 망상이다, 헛소리다라며 무시당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서 파이로 냉면과 커피를 사 먹는 모습을 보기까지 정말 감격스러운 여정이었어요. 전 결심했습니다. 3월 12일에 전부 다 팔지 않을 거예요. 일부는 파이덱스를 체험해 보는 데 쓰고 일부는 파이로 결제해서 가족들에게 근사한 한국식 고기구이를 대접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트워크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락업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고인물 파이오니어라면 이 정도 뚝심은 있어야죠, 지아 씨. 동철 씨의 그런 마음가짐 정말 환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파이오니어의 사고방식이죠. 동철 씨와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역사적인 3월에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시고 파이 네트워크와 함께 눈부신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오픈 메인넷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가장 뜨거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파이오니어. 우리 같은 고인물 파이오니어라면 이 정도 뚝심은 있어야죠. 형제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성공의 결승선에서 다시 만납시다. 3월 12일 파이덱스를 향해 직진!